어머니, 이제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여기는 이제 내 방이에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30년을 살아온 안방에서요. 제 손으로 벽지를 바르고 바닥을 닦고 추억을 쌓아온 그 방에서요. 그것도 제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벽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아들 결혼시키는 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고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제 고생도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30년을 살아온 안방을, 제 모든 추억이 담긴 그 공간을 빼앗기는 순간까지는요. 며느리의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이사 온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세집에서 살았는데 아기를 가지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뒀다니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이사 오던 날 며느리는 제 안방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 방 정말 넓네요. 햇살도 잘 들어오고 부러워요. 그때는 그냥 감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제 방을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고 아들은 효자였어요. 저녁마다 함께 식사하고 주말이면 나들이도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며느리의 이런 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노후가 편안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5개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문을 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안을 훑어보고요. 어머니, 이 방 진짜 넓네요. 아기 방으로 딱일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아, 그래. 근데 너희 방도 충분히 넓잖아. 에이, 그래도 어머니 방이 제일 좋아요. 아기한테 제일 좋은 방을 주고 싶거든요. 그 말에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설마 제 방을 빼앗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냥 부러워서 하는 말이겠지. 며느리는 그 후로도 자주 제 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창문이 남향이라 햇빛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 이 방 크기면 아기 침대랑 장난감 다 놓을 수 있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며느리 정말 제 방을 노리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아들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니 방이 제일 좋잖아. 우리 아기한테 그 방 주면 안 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좀 엄마가 30년 넘게 쓰신 방인데 아들의 대답에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꿀 때도 됐다는 거잖아. 노인은 작은 방이 더 편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며느리가 제 방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며느리의 친절이 전부 연기였다는 걸요. 며느리는 제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는 웃으며 다정하게 대했지만 제가 방에 들어가면 아들과 속닥이며 제 욕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방을 크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이렇게 좁은데 맨날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거침없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그 넓은 안방을 혼자 쓰고 있어. 우리는 작은 방에서 둘이 자는데 아기 태어나면 어쩌라는 거야? 참아야지 뭐. 조금만 기다리면 그 방 우리 거야. 계획 다 세워뒀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계획이라니? 대체 무슨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제 방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작은 방이 더 편하실 거예요. 큰 방은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은 작고 아늑한 방을 좋아하신대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방에서 계속 살 거야. 내 시아버지랑 함께 쓰던 방이고 내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거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에이, 어머니.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아기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방은 안 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안 돼.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을 거의 안 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밥상을 차려도 제 앞에는 대충 던지듯 놓았고요. 어머니, 밥 여기 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행동은 난폭했습니다. 그릇을 쿵 소리 나게 놓고 음식도 식은 걸 주고요. 아들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아들도 요즘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며느리가 힘들잖아. 임신 중인데 좀 이해해줘. 나는 며느리 힘들게 한 적 없어. 그냥 내 방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엄마도 좀 양보하면 안 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해 못하다니.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제 방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모님, 시어머니가 그 넓은 방을 혼자 쓰시는데 아기는 어디서 키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안 된대요. 며느리의 말투는 애처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한 시어머니처럼 들리게 말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며느리 말 들어봤어? 좀 양보해 주는 게 어때? 방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손주 생각 좀 해. 다들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방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정말 내줘야 하는 건가?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곧 출산할 건데 아기 방이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가 작은 방으로 옮겨주면 안 될까? 드디어 왔구나.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머리가 띵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엄마, 왜 그래? 그냥 방 하나 바꾸는 건데. 그냥 방 하나가 아니야. 여기는 내 아버지랑
나랑 30년을 산 곳이야.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돌잔치도 여기서 했어. 이 방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 며느리도 아기도 생각해줘야지. 그럼 너희가 큰 방으로 가면 되잖아. 거기도 충분히 넓은데. 며느리가 이 방이 좋다잖아. 남향이고 햇빛도 잘 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먼저 쓰던 방인데 며느리 맘대로 정해?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 며느리가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아. 그럼 나는 스트레스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엄마는 나이도 있으시고 작은 방이 더 편할 거야. 관리하기도 쉽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 내 아들이 나를 작은 방으로 보내려 한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배를 쓸며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기 생각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작은 방이 더 편하실 거예요. 내가 뭐가 연세가 있어? 나 아직 팔팔해. 에이, 어머니. 큰 방은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청소하기도 그렇고. 작은 방이 더 아늑하고 좋을 거예요. 며느리는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방은 내가 30년을 산 곳이야. 내 시아버지 추억도 있고 아이들 추억도 있어. 나한테는 그냥 방이 아니라고. 알아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때예요. 우리 아기를 위한 방으로요. 며느리의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해 주세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아기 방 꾸밀 거예요. 뭐? 다음 주? 네. 출산 전에 다 끝내야 해서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협조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제게 선택권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방을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추억이 담긴 이 방을, 남편과 함께 가꾼 이 공간을 이렇게 빼앗기다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며느리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할 것 같아. 이해해줘.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30년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남편과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이 방에서 뛰어놀던 때, 아들이 아플 때, 이 방에서 밤새 간호하던 때, 모든 게 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같이 재촉했거든요. 어머니, 아직 안 끝나셨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업체 들어와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30년치 짐이 한두 개야? 에휴, 진짜. 왜 이렇게 느리세요? 며느리는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가면은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였어요. 제가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남편 사진, 아이들 앨범, 손수 만든 자수 작품들. 모두 제 인생의 조각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와 상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가져가실 거예요? 작은 방에 들어가지도 않을걸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버리세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낡은 것들. 며느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낡은 거라니. 이게 다 내 인생이야. 알아요. 근데 이제 정리할 때도 됐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버려질 건데.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인생을 쓰레기 취급하다니. 제가 손수 가꾼 화분들도 문제였습니다. 안방 창가에 놓여있던 난초들이었어요. 10년 넘게 키운 것들이었죠. 어머니, 이 화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작은 방에는 공간이 없는데요. 그럼 거실에 좀 놔두면 안 될까? 안 돼요. 거실은 제가 새로 꾸밀 거예요. 화분 같은 거 놓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지저분? 이게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운 건데. 그냥 버리세요. 식물이야 다시 사면 되죠. 며느리는 제 화분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흙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치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10년을 키운 난초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어요. 이삿날이 왔습니다. 작은 방은 창고만 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었죠. 며느리는 제 짐을 대충 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다 정리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말만 공손할 뿐 행동은 난폭했습니다. 상자들을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어요. 제가 30년을 산 안방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을 갈아엎었어요. 제 모든 추억이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며 신나게 웃었어요. 드디어 이 방이 우리 아기 방이 되는구나. 어머니, 예쁘게 꾸밀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니? 30년 살던 방에서 쫓겨났는데. 엄마, 쫓겨난 게 아니라 그냥 방을 바꾼 거잖아. 너한테는 그냥 방일 수 있어. 근데 나한테는 인생이었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해해줘. 손주를 위한 거잖아. 손주는 좋지. 근데 왜 내 희생이 당연한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드디어 그 방 빼앗았어. 시어머니 완전 쪼그라들어서 작은 방 갔어. 꼴 좋다, 진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게 진짜 며느리의 속마음이었구나. 방을 빼앗긴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방은 정말 창고처럼 좁았어요. 짐을 다 넣을 공간도 없었고 햇빛도 거의 안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을 빼앗은 후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침 늦게 드세요. 저희 먼저 먹을게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배 불러서 힘들어요. 어머니,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죠? 저는 아기 방 꾸미느라 바쁘거든요. 모든 게 명령조였습니다.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친구들을 집에 불러 자랑했습니다. 여기 봐. 이 방 예쁘지? 우리 아기 방이야. 시어머니가 양보해 주셨어. 며느리의 친구들이 방을 구경하며 감탄했어요. 제가 30년 살던 방을 구경거리로 만든 겁니다. 와, 진짜 넓다. 시어머니 인심 좋으시네. 근데 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작은 방에 계세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작은 방이 더 편하시대요. 며느리는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발적으로 방을 내준 것처럼요.
저는 작은 방에 숨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도 제 몫은 따로 차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밥 먹고 싶으시면 알아서 드세요. 저는 아기 돌봐야 해서 바빠요. 아직 아기도 안 태어났는데 벌써 핑계였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가면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 조용히 좀 있게 해주세요. 아기한테 태교 중이거든요. 제가 TV를 보면 채널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2% 시끄러워요. 다른 거 보세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하려 하면 방해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말만 공손했지, 실제로는 부엌을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집에서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작은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얘기 좀 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같이 사는 거 힘들어요. 뭐?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불편해요. 맨날 눈치 보이고 제 집 같지가 않아요. 며느리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요.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30년을 산 집이라고. 알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곳?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안내서였어요. 여기요. 제가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계세요. 거기가 어머니한테 더 좋을 거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요양원 가라는 거야? 네. 어차피 여기서는 외로우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친구도 사귀실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나는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짐 싸서 가시면 돼요. 너 미쳤어? 내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어요.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며느리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을 살던 집에서 이제는 요양원으로 쫓겨나야 한다니.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나보고 요양원 가래.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며느리 말도 일리는 있어. 요양원이 엄마한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너마저 그런 말을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이해해줘. 며느리가 지금 힘들어해.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아. 그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요양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정말 이대로 당해야 하는 걸까요? 요양원에 가기로 정해진 날, 제 딸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 급히 입국한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빠한테 연락했더니 엄마가 요양원 간다고? 딸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날 쫓아내려고 해. 뭐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방을 빼앗긴 일, 며느리의 괴롭힘, 요양원 이야기까지요.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너도 바쁜데.
에이, 엄마. 이게 걱정 끼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딸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딸이 보여준 건 며느리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딸이 며느리 친구를 통해 캡처한 거였어요. 시어머니, 이제 거의 다 됐어. 방도 빼앗았고 다음 주에 요양원 보낼 거야. 대박. 그럼 집이 완전 너희 거네. 그게 목적이었어. 시어머니 쫓아내고 이 집 다 우리 거로 만들 거야. 근데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 아냐? 그래서 요양원 보내고 치매 걸렸다고 할 거야. 그럼 명예 변경 쉬워. 와, 너 진짜 무섭다. 키읔키읔키읔. 해야지 뭐. 이 좋은 집을 그냥 둘 순 없잖아. 제 손에서 노트북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제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어. 엄마, 이것만이 아니에요. 딸이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녹음기를 거실에 숨겨뒀거든요. 딸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의 대화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진짜 꼴 보기 싫어. 맨날 쪼그리고 앉아서. 그래도 곧 보낼 거잖아. 응. 요양원 보내고 진명에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오빠는 뭐래? 오빠? 내 손바닥 아니지. 시어머니보다 나한테 잘해야 살 수 있다고 세뇌시켰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당연하지.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5억은 되거든. 시어머니 하나 쫓아내고 5억 집 얻는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까지 조종하고 있었구나. 엄마, 이거 다 증거예요.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엄마 명의잖아요. 며느리가 함부로 못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내일 당장 법적 조치 들어갈 거예요. 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 이상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딸은 그날 밤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온 걸 반갑지 않아 했어요. 아가씨 갑자기 왔어요? 응. 엄마 일로 왔어. 무슨 일인데요? 오빠랑 얘기할 게 있어서.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거실에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오빠 새언니 앉아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요양원 보내는 거 취소해요. 뭐? 그건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저희가 결정한 일인데. 새언니, 입 닥쳐요. 내가 얘기할 차례야. 딸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카톡 대화가 화면에 떴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뭐? 엄마 집 빼앗으려던 계획 아니었어?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명예 변경하려던 거 아니었어?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런 짓을 했어? 오빠, 오해예요.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농담? 이게 농담으로 들려? 딸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하나 쫓아내고 5억 집 얻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수가. 며느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진짜 오해예요.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푸념한 거예요. 푸념? 이게 푸념이야? 우리 엄마 쫓아내고 집 빼앗으려던 계획이잖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 억울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뭐,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고? 네. 맨날 제 눈치 보고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며느리의 거짓말에 딸이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간섭? 엄마가 언제 간섭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엄마 방 빼앗고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건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고 한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명예 변경하려던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의 추궁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당신, 나도 이용한 거야? 오빠, 그게 아니라. 녹음해서 들었어. 내가 당신 손바닥 아니라고 했잖아. 나를 세뇌시켰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고인 게 보였어요. 오빠, 그건 진짜 친구들한테 허세 부린 거예요. 진짜예요. 며느리가 아들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해. 이제 다 알았어. 저는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딸이 며느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용 증명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예요. 엄마한테 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요. 뭐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엄마 명의예요. 며느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엄마를 괴롭히고 쫓아내려던 시도에 대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아가씨, 제발. 저 뱃속에 아기 있어요. 아기, 그 아기 핑계로 엄마 괴롭혔잖아요. 이제 와서 아기 얘기하지 마요. 딸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당신, 일단 친정에 가 있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오빠, 저 정말 오해해요. 지금 당장.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짐을 쌌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아들아.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이렇게 반성하니까 엄마는 괜찮아.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변호사와 통화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며느리를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대요. 엄마 의사만 있으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친정엄마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사돈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날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며느리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법적 조치는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해요.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간 후 딸이 말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당당하게 살 거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혼도 고려 중이라고 했어요. 엄마, 며느리랑은 이제 끝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 봤어요. 그래, 아들아. 이제라도 눈 뜬 게 다행이야.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사기 행각도 처벌받을 겁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판사 앞에서 모든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증인 진술까지. 며느리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에 사기 및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천만 원을 지불하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은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울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당신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 하지 말고요. 그것이 며느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였지만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양육권 받았어요. 며느리가 아기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대요.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아기를 키워야겠구나. 네. 엄마 도움 좀 받아도 될까요? 혼자는 자신 없어서. 그럼 물론이지. 우리 손주를 내가 돌봐야지. 저는 손주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아가야,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너는 바르게 자라야 한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며느리가 한 짓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래, 당연한 대가야.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자주 전화했어요. 엄마, 이제 편하시죠? 그래, 덕분에 제 방도 되찾고 마음도 편해졌어. 엄마,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고요. 그럴게. 고마워, 딸아. 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던 이 공간, 제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벽지를 다시 발랐고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망가뜨린 흔적을 다 지웠어요. 창가에는 새로 산 난초를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그 난초들을 대신해서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나도 당당하게 살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열심히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며느리 없이도 잘하고 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주말에는 딸도 놀러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 없이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 방에서, 제 집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금 저는 제 안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빼앗으려던 이 방,
제가 30년을 살았던 이 공간에서요. 며느리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제 아들과는 이혼했습니다. 손주는 저와 아들이 함께 키우고 있어요. 며느리는 제게 여러 번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었다고 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처음에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게 할까봐,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봐요.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며느리는 더 심하게 굴었어요. 둘째,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 딸이 모아둔 증거 덕분에 며느리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제 말은 그냥 푸념으로만 들렸을 거예요. 셋째, 가족이라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 며느리는 가족이었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줄 필요는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며느리나 사위, 심지어 자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을 하시고 문자나 카톡을 캡처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 경찰, 지역복지센터 등 도와줄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함께 힘을 내봅시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